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벌써 13주째가 됐다. 그죠? 지난주에 이 단체 급식에 대한 문제풀이를 했는데, 사실 뭐 급식 경영이라든가 급식 관리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경영학적인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다 풀어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어떤 저한테 이제 쪽지로 이렇게 뭐 가끔씩 답변을 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투리도 심하고 말도 빠르고 막 이러니까 어떠냐고 했더니 뭐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게 아마 도움이 된다. 시험 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상당히 이로 인해서 시험을 잘 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저로서는 그 나쁘지 않은 어떤 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제 13주차 강의가 되겠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일 관심거리가 뭔가 하면은, 아마도 저기 뭐 시험을 언제 칠 것인가, 또 시험 경향은 어떤가, 비대면인가 대면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궁금해 하는데, 시험을 일단 블랙보드로 지금 이번 봄학기는 그냥 비대면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지침도 그렇고, 또 좀 새로이 뭐 코로나에 감염되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그냥 칠 것이고, 성적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은 뭐 절대평가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 다른 교수님이 아마도 영양사 시험 문제 풀이할 적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제가 그냥 이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영양사라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면허죠. 그죠? 뭐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약사 면허처럼 면허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제 어떤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개정 배경 및 내용 이렇게 해서 아마 2017년 시험부터 이렇게 적용했는 그에 대한 것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는 이제 뭐 영양학과라든가 식품영양학과라든가 영양식품학과 이렇게 되어지고, 학부는 전공은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이런 전공을 하는 분들, 학부제, 뭐 학과제. 그 다음에 교과목 및 학점 미수 기준은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또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라든가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을 꼭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아마도 지금 4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기말고사 시험을 칠 적에 실습 가는 일정하고 거의 뭐 이렇게 같이 어떻게 뭐라 그럴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배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국가시험에 대한 과목을 기존에는 9개 과목인데 지금은 4개 분야로 됐다는데, 사실은 이 9개 과목들이 다 여기 녹아 있습니다. 보면 영양학, 생화학, 뭐 영양교육, 식사법, 생리학, 이게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뭐 달리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뭉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보죠. 여기 보면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학에도 보면은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이주기 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이래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 영양학 하나만 하더라도 3개가 되어질 것이고, 또 생화학이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추려졌고 4개로 축소되었다 하지만도 이 다 합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양이고 분량이 어떤 그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식품영양학 학생들이 영양사 시험을 치고 나면 훨씬 더 똑똑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 과목은 4과목이라 했는데 사실 4과목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수는 220문제고 뭐 배점 한 문제당 1점이니까 220점이 총점이다. 그래서 뭐 오지선다 영어로 한다.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120분씩. 그래서 120분, 100분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아침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100분을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또 20분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30분 쉬네. 그죠? 10시 40분, 30분 쉬고 12시 35분까지 이렇게 시험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영양관계법규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 뭐 원산지 표시 및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엄청 넓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문제를 풀게요. 보면은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량의 대표적인 식품 뭐 1인 1회 분량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볼 때에 유지 이거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식단 작성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및 당류는 콩기름으로 5g이었죠.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 한 접시고 생걸로는 70g. 아마 여기 식품교환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곡류 및 전분류는 밥 한 공기가 210g 되겠고, 이제 밥으로 지었을 때 그렇죠. 쌀로인 경우에는 뭐 80인가 70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틀립니다. 밥하고 쌀로서 들어가는 거 틀린다. 그 다음에 과일류는 오렌지 주스는 2분의 1컵이고 100ml. 이게 정답이네. 그죠? 그 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인 경우에 우유 한 컵이 200ml죠. 우리 시중에 판매되어지는 우유 한 컵이 200ml고 바카스 한 병이 100ml다. 달걀 하나가 50g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 작성 순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식단 작성은 제일 먼저 이제 급여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급여 영양량을 결정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끼의 영양을 배분을 하고 주식과 부식을 결정을 하고 미량 영양소를 공급할 방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조리 배합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제일 먼저 어떤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인이냐 영유아냐 청소년이냐 뭐 아니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냐 일단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식단 작성 시 삼식의 영양 급여량 배분의 근거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보통 그 생활 시간을 조사를 해서 적절한 비율로 세 끼를 배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정답 4번이 되겠고, 한 끼만을 급식하는 공장의 경우 1일 영양 섭취 기준량의 얼마를 공급하느냐 했을 때 한 끼만을 한다면은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 세 끼를 다 할 경우에는 뭐 오전에 아침, 점심, 저녁을 4분의 1, 그다음에 1대 1대 1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대 뭐 1과 2분의 1대 뭐 1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조금 틀립니다. 새끼의 경우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급식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단체급식은 주로 이제 비타민하고 무기질의 어떤 거 공급, 미량 영양소의 공급을 유의를 해야 되죠. 특히 우리나라는 주식이 곡류이고 또 당질이 주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기 쉬운 것은 무기질과 비타민이다. 5번이 되겠고, 식단 작성 시 소홀하기 쉬운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야 한 방법으로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했을 때에 미량 영양소 섭취 방법은 우선 이제 식품 자체 영양소를 이용을 해야 되고 부족 시 우려될 때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영양을 강화시키는 식품, 칼슘 강화밀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은 좋겠고, 식물성 식품은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고 또 뭐 우유는 비타민C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고 지질과 같이 흡수할 때 어떤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기본적인 식품학이라든가 영양학에서 다루어졌던 그러한 그 지식들을 동원시켜서 식단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 B1으로서 작용을 하죠. 베타카로틴은 프로비타민 A라고 얘기하고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B1으로 비타민 A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질의 흡수를 통해서 흡수를 도와준다. 베타카로틴이 바로 비타민 A 전구체가 되면서 이러한 경우 뭐 라이코펜이라든가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뭐 감마카로틴 다 있지만 베타카로틴이 가장 비타민 A로서의 그 어떤 거 효능이 좋다. 그럴 때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지질하고 같이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죠.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 공급하고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하는 영양소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비타민 C가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섭취하면 이제 밖으로 이제 뭐 체외에서 배설이 되지 않아요. 그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축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학교 급식에서는 최소한 어떤 권장량 이상 공급하고 최소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하는 것은 비타민 C라는 거. 그 다음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칼슘 섭취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식품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뭐 두유, 멸치, 미역, 우유 사고인다면은 우유는 뭐 유당이라든가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또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인하고의 어떤 거 존재하는 그 비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뭐 1대 1.5대 1대 1.5라든가 뭐 1대 2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죠? 그 인의 비율이 적당하기로 원한다면은 바로 이 우유와 같은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000명의 그 피급식자가 있는 급식소인데, 공유 권장 식사 패턴은 3이다. 공유를 모두 쌀로 배분하는 경우 급식소에서 필요한 한 달의 쌀의 양은 얼마이냐 했을 때에 만약에 이제 그 뭐 하루에 이제 90g이 백미 1회 양을 90으로 본다면은 그거를 하루 3끼 같으면은 90 곱하기 3, 백미하고 쌀은 틀린다고 그랬죠. 그 밥인 경우 그럼 90 곱하기 3 하면은 270이고, 이 270을 30일로 계산을 해서 이거를 1000명을 했다 하면은 몽땅 어떻게 되냐 하면은 8.1kg이 됩니다. 킬로그램. 처음에 계산할 때는 90은 g이 됩니다. g이니까 나중에 g으로 나온 것들은 킬로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0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1kg이 1000g이 되기 때문에. 23번에 산업재 급식시설에서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영양소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성인 비만이라든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식단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튀김보다는 조림 등의 조리법을 반영한다는 것이 이게 옳습니다. 노인에게는 생선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단백질 식품을 권해야 되겠고, 그죠? 또 단백질 식품이 어떤 면역체를 증가시킨다든가 근육을 어떤 우리 몸의 체내 어떤 그 근육질 조직을 합성한다든가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생선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필수 아미노산들의 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떤 생선 같은 거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섭취하고, 또 염장식품은 가급적이면 피해주라. 왜냐하면 이 염장식품은 소금의 NaC에 소금의 함유량이 많으면 소금은 또 같이 물을 더불어서 같이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그러다 보면 혈액의 양이 많아져 가지고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권장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식품은 영양 밀도가 낮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추천하지 않도록 한다 해서 24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영양사의 메뉴 관리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영양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 메뉴를 개발하고 또 메뉴를 작성하고 메뉴를 평가하는 그런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26분이 빠져버렸는데 잘못 캡처한 것 같아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학교급식에서 영양관리 기준은 어떤가 하면은 한 끼 기준량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학교는 뭐 주로 뭐 거의 중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다음에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열량 공급량을 평가를 하고, 에너지는 뭐 영양 관리 기준으로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은 충분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충분 섭취량 말고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이렇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 그 다음에 2400kcal를 섭취하기 위해서 성인 남자들이 B타입입니다. 바람직한 1일 식사의 식품 분별 섭취 횟수 중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는 5회 분량인데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햄 60g을 배정했다.
저녁에 소고기, 불고기를 몇 그램 배정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식품 군별로 일회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달걀은 1개입니다. 달걀은 1개고 햄은 30g이에요. 달걀은 1개고 햄은 30g이고 소고기는 60g입니다. 그러면 소고기 60g 칠 때 28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소고기 60g이니까 아침에 이렇게 먹고 저녁에 소고기 불고기를 몇 g으로 배정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28분에 본다면은 섭취 횟수를 일일 섭취 횟수 중 콩종류는 5회 분량이다. 식품 군별로 이제 여기 보면은 1회 분량이 소고기 60g이니까 어떤 거 군별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저녁에 소고기 분량을 했을 때는 2번을 먹는 걸 해가지고 120g이 되겠습니다. 2400이니까 보면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5회 분량을 섭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달걀 하나 가고 햄은 점심때에 이제 여기 30g 먹어야 되는데 2군을 먹었으니까 요 1군, 요거 2군, 3군 되니까 3회 분이 되니까 이거 2번 분량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고기가 이제 1회 분량이 60g이니까 2회 분량이 남았으니까 120g이 된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2400칼로리에서 보통 식품 군별로 이제 1회 분량의 달걀이 1개입니다. 그 다음에 햄은 30g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5회 분량을 먹으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달걀 1회 분량 들어가고 점심에 햄 60g을 먹었으면은 2회 분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32개 들어갔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5회 분량 중에서 요 3회를 빼고 나면은 2회가 남는데 저녁에 1회 분량이 60g씩이니까 2번을 먹으면 120g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식사 구성안의 영양 목표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보통 에너지는 100%고 100%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은 총 에너지의 7에서 20%,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은 100% 권장,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라고 충분 섭취량으로서 어떤 비타민과 무기질 들어가야 되겠고, 상한 섭취량 미만으로 들어가고, 식이섬유소는 100% 충분 섭취량이다 해가지고 정답은 에너지는 100% 에너지 필요 추정량으로 한다 해서 29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그 다음 식사 구성안의 영양 목표에서 섭취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식사 구성안의 영양 목표에서 섭취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지방과 당류는 지방은 1 내지 2세, 아동은 총 에너지의 20 내지 35%, 3세 이상은 15에서 30% 지방과 당류. 당류는 설탕, 물엿 등 첨가당을 최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번에는 이렇게 설탕, 물엿, 첨가당을 최소화를 시키라는 거. 섭취주의란. 트랜스 지방산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식품 첨가물 사용을 자제하는 건 당연하고, 식염 첨가량을 줄여주라. 그 다음 1 내지 2세 아동의 지방은 총 에너지의 15%에다가 아니고 20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아급식 식단의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옳은 사항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1일 3회 식사 외에 2회 간식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2회 간식이,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자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간식은 주된 식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하지만 총 에너지의 5에서 한 10%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식당을 작성할 때 보육시설 평가 인정 지침서에 제시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라. 그 다음에 식단의 영양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정답은 31번에는 1번이 되겠고, 그 다음 식단의 영양면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영양면이죠. 식단 작성에서. 그러면은 식단의 피급식자의 영양 소요량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식사 구성안이라든가 식품교환표 식품군들이
뭐 골고루 들어있는가 로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루 영양뿐 아니라 몇 끼의 식사가 영양적으로 완전한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32번에는 식품의 균형이 이제 그 바람직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식단 작성 시 식품 구성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 식품 구성이라는 것은 영양 성분량이 비슷한 식품군별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시한 표로 균형된 메뉴를 작성하게 해주고, 또 같은 종류 간의 식품의 가격 비교라든가 식재료 교환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3번에는 정답이 같은 군에 있는 식재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식품 구성을 식품 어떤 그 구성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식재료 교환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단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식단은 바로 영양사의 균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영양적인 그 가치, 그 다음에 사용된 식재료의 어떤 거 뭐 등급, 신선도라든가 좋은 품질 이런 거, 그 다음 맛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외양, 뭐 색깔이라든가 농도, 끈기, 1인분의 분량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단 작성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제일 먼저 피급식자의 어떤 특성이 고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양 요구량, 그 다음 조리 인원, 조리 시설, 급식 예산, 운영 형태 이런 것들이 각각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급식 예산이 이제 그 식단 작성에, 물론 이런 재고량 같은 것도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재고량을 먼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식단 예상이 되겠죠. 당연히 해썹 시스템에 준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가져와야 되고, 지금 이 해썹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예 학교 급식 같은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재료로.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한 식사 계획 시 성인의 영양 목표, 에너지 적정 비율 설정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탄수화물은 55에서 65%를 보고, 그 다음에 75%는 너무 안 되고, 예전에 막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7에서 10%, 그 다음에 총지방산은 15에서 총지방은 15에서 30%, 노말 뭐 6 헥산은 보통 얼마인가 하면 4에서 10% 정도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말 3 오메가3 이런 지방산은 지방산 1%, 필수 지방산은 1% 내 섭취를 권하고, 트랜스 지방은 1% 미만, 5%가 1% 미만, 그 다음 콜레스테롤은 300mg 이하만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6번에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단을 작성할 때에 위험한 식재료로서 어떤 위험 식재료로 식단 반영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식재료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가열 공정이 반영된 식재료, 조리 공정이 단순한 식재료, 수작업이 크지 않은 메뉴의 식재료, 생굴 등 날 것 상태로 제공하는 식재료, 제조 공정상 위생이 확인된 완제품, 이렇게 됐을 때에 제일 그 위험한 식단 어떤 거 식재료로서 식단 반영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날 것을 먹는 것은 생굴은 아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샐러드와 같은 경우에도 이 날 것을 어떤 그 열 처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면은 굉장히 제거를 해야 되고, CCP를 식단 관리에서 CCP 8인가 9로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37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식단 작성 시 제일 어떤 거 주의해야 될 것은 육내장류라든가 삭히는 공정, 생굴, 을 날 것으로 먹는다. 익히면 또 괜찮아요. 뭐 끓인다든가 굴국을 한다든가 이런 거. 족발 등 제조 공정상 위생 상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완제품과 같은 이런 제조 공정상 위생이 확인된 완제품, 이러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제일 위험하게 이제 그 반영에 주의해야 될 식재료는 바로 이와 같은 4번이 되겠고, 그다음 정답을 이렇게 일부러 막 여러분들 잘 찾기 어렵게 섞어놨는데 잘 찾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맞춰보시고 여러분들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